한민족을 사랑하는 코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데이브 컨설팅 방송 라이브 방송 시즌 10 벌써 10번째 시즌입니다. 첫 방을 오늘 8월 31일 8시에 시작을 했네요. 자,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바로 수시 한번 총 정리를 해보시죠. 이제 정리하실 기간이 됐습니다. 9월 달부터는 뭔가 대학교를 찾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찾아놓은 대학교들을 이제부터 뭐 하셔야 되냐면 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라인 짤 때는 상중하 라인을 짜야 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교과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논술을 좀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브 컨설팅 분석 방송 라이브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자, 교과 전형 학교장 추천부터 좀 가도록 할게요. 이번 시즌에 학교장 추천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학교장 이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교과를 짜면 되는데 학교가 추천이 느려지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지금 못 짜고 기다리고 있어요. 학교장 추천 줄 때까지. 그래서 일단 학교장 추천이 어떻게 진행되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내신 등급으로 가는 거예요. 학교장 추천이라는 거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다르게 뭐 서류를 본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신 등급을 대학교별로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외대나 경희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컨쇼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저희가 환산 계산기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측 점수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내신 등급으로 하게 되면 그 환산 점수 뒤에 소수점으로 막 합격 라인이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대학교 환산 점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대학교에서 등급, 단순 등급을 발표했잖아요. 그 등급을 다시 환산화 시켜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환산 점수 갖고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추천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모양만 추천이 있습니다. 뭐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말이 추천 전형이지 인원 제한이 없어요. 그죠? 대신 경희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시립대 같은 경우는 추천 인원을 제한해 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추천 여부는 결과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뭐 추천을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저는 밀렸습니다. 저는 뭐 경희대학교 받을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추천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이 인원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만약 건국대학교나 뭐 이렇게 인원 제한 없는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나중에 학교에다 말하면 되겠죠. 대신 뭐 동국대학교나 이런 중앙대처럼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으면 그건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된다. 그걸 확인하시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최저입니다. 최저를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이게 여태까지 저희가 컨설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불합격하는, 그러니까 교과 가지고 안정권을 잡아놨는데 불합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저 때문에 그래요.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 이 최저에 대한 기준은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 7월 모평은 중요하지 않고요. 6월 모평과 9월 가채점입니다. 6월 모평 성적과 9월 가채점. 그래서 요 두 가지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느 정도 아이가 등급대를 만들어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두 개 합 5를 만들어 와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6월달이랑 9월 가채점을 했을 때 33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 합 5를 잡는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이거 한 등급 올려올 수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 내려가지나 말라고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336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대학 라인을 짜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우리가 재수를 할 거야. 재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 전형은 솔직히 안정권을 잡는데 좋은 전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안정권 잡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안정권을 잡는데 이 교과 전형이라는 걸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학교장 추천과 교과 전형은 좀 보험적인 색깔이 있다. 왜 그러냐면 정량적 평가를 하기 때문에 요 양적 평가는 약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으로서의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재수를 한다라면 최저가 좀 모자르더라도 던져볼 필요는 있겠죠. 어차피 떨어지면 재수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수를 할 때는 안정권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 재수할 건지 요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저는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평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등급대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대학부터 찾아보시면 되는 기준선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모든 대학교를 다 집어넣은 건 아니지만 요 정도 수준에서 대학교 라인을 구성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최저를 맞춘다라는 전제가 들어간 건데, 자, 1등급대 초반이에요. 뭐 1.0부터 1.2까지 요런 아이들은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교과니까 여기부터 볼게요. 요 부분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자, 1등급 때 초반 아이들은 한양대학교와 이화여자인데, 무슨 이대가 이렇게 높아? 최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처럼 최저가 있고 없고가 교과에 대한 등급 컷을 만드는데, 네, 크게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는 등급이 좀 모자르다라면 함부로 지원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최저를 못 맞출 만한 아이들이 거의 마지노선을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한양대학교는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약간 내려갈 것 같거든요. 작년보다는 약간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대신 빵꾸 나는 과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좀 보이고요. 한양대학교는 절대 빵꾸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 년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1등급 때 이제 초중반 뭐 한 1.2에서 한 1.4 요 라인 아이들은 서강대학교랑 중앙대학교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강대학교랑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최저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점수대가 그렇게 크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는데 서강대학교가 중앙대학교보다는 약간 높게 형성될 거라는 예측을 해요. 그래서 한 1.3에서 1.4 정도, 그리고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1.4에서 1.6 정도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앙대학교는 학과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뭐 건설환경이나 도시 시스템 이런 과들은 솔직히 한 1.7, 1.8까지도 한번 해볼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대학교는 좀 잘 보셔야 된다. 과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경쟁률이 그만큼 민감하겠죠. 1등급 때 이제 중반 아이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들 뭐 1.5에서 1.7 이런 학생들이 지원하는 데는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시립대, 그리고 외대인데, 외대는 알다시피 학교가요, 교과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단순 내신 등급을 보는 계산식과 원점수를 통해서 환산하는 게 있는데 둘 중에 높은 거를 주는데, 이러다 보니까 원점수 좋은 특목고 아이들도 지금 지원을 되게 많이 하기 위해서 추천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추천 인원을 되게 많이 넓혀놓은 이유가 원점수를 통해서 들어오게끔 하는 이런 특목고 아이들한테 좀 길을 열어준 겁니다. 대신 최저가 좀 세게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합격선을 되게 높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원점수를 통하면은 합격선이 좀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둘이 이게 진짜 최저가 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 때문에 좀 무너져 내리는 이런 라인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막 미친 듯이 최상 점수가 형성되는 과도 있을 거예요. 뭐 LD나 LT 같은 과들은 그런 뭐 국제학부나 이런 데는 좀 높게 형성될 것 같지만 제2, 3일 국어들 있잖아요. 뭐 스칸디나비아나 뭐 이런 우크라이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솔직히 점수대가 조금 한 1등급 때 중반, 중후반 사이 요 정도까지도 한번 형성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시립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시립대는 제가 1등급 때 중반부터 1등급 때 후반까지도 짜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립대가 이번에 최저가 진짜 센 겁니다. 시립대학교가 저는 왜 이 최저를 고집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건대나 경희대나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있었네요. 건대나 경희대 뭐 이런 학교들이 있잖아요. 뭐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학교들이 교과가 없었습니다. 교과가 없었기 때문에 교과를 가지고 아이들이 계산을 했을 때 시립대학교가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요번에는 솔직히 교과를 뽑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학교가 많아졌잖아요. 이러면 시립대가 솔직히 좀 낮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최저도 중앙대랑 서강대가 완화시켰으면 같이 완화시켜야죠. 그런데 작년과 비슷할 정도로 고집을 한다는 건 분명 요번에 3개 합을 맞춘다는 게 최저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1등급 때 후반 막 2등급 때 초반 막 심지어 2등급 때 중반까지도 무너지는 라인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요번에 가장 큰
교과 전형의 숙제는 시립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국대학교랑 경희대학교는 솔직히 신설됐기 때문에 예측 데이터가 없지만 1등급 대 중반에서 후반 그 사이로 좀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등급 대 후반 학교는 경희대학교 국제캠도 1등급 대 후반에서 2등급 대 초반 사이로 형성되고 숙명여대가 일단 1등급 대 후반 라인이면 네, 충분히 도전 라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도 최저가 약한 건 아니기 때문에 2등급 대 초반 아이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2등급 대 초반은 이제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세종대학교, 이게 세종대학교가 또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학교장 추천이 있고요. 교과 전형이 있는데 2등급 대 초반에서 1등급 대 후반은 추천형. 그러니까 학교에서 추천받은 아이들 라인일 것 같고요. 만일 그 추천이 아니고 교과로 최저를 맞추는 거면 2등급 대 중반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숭실대학교입니다. 솔직히 숭실대학교는 2등급 대 초반이면 점수가 남아요. 2등급 대 중반도 충분히 숭실대학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가 최저를 좀 세게 걸어놨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최저를 맞출 때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는 영어를 뺐고요. 그죠? 걷다가 탐구 과목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숭실대학교는 한 2.6에서 2.78도 한번 도전해 볼 필요는 있어요. 과만 잘 한다라면. 그런데 2등급 대 초반이면 완전히 점수가 남는 거고요. 2등급 대 중반 2.4에서 2.6 사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광운대학교가 생각보다 높게 잡혔네요. 그죠? 최저가 없어서 그렇고요. 광운대학교는 문과랑 이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2등급 대 초반이 안정권이라고 봐야 되고요. 문과 같은 경우는 2등급 대 중반에서 심지어는 3등급 대까지도 무너져 내리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광운대학교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리스크를 갖고 가야 돼서 그렇게 막 밑으로 깔고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등급 대 이제 중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기술대학교나 단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라인인데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산식이 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나 서울여대 같은 학교들은 다시 환산을 해보셔야 돼요. 등급대가 좀 올라갈 겁니다. 곤란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가천대학교는 곤란해서 계산해도 2등급 대 중반 정도면 충분히 해볼 만한 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 교과 전형을 집어넣는 아이들의 요 등급대가 요렇게 형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안에서 뭘 잡았으면 좋겠냐면 안정권을 일단 하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2등급 대 초반입니다. 2등급 대 초반이라서 국민대학교를 안정권으로 잡아놨어요. 2등급 대 초반이 완전히 한 2.1 이렇게 돼서 국민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와, 우리는 시립대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번 년에 최저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요번에는 솔직히 교과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컨쇼가 안정권을 잡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 게 교과 전형이었습니다. 교과는 솔직히 이렇게 지른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대학교도 몇 개 없었고. 그런데 이번 시즌은 얘기가 달라요. 보세요. 많잖아요. 너무 많아졌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번 년은 교과 가지고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던질 만한 어떠한 조건들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국민대학교 2등급 초반인데 우리는 시립대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해서 시립대는 상향으로 던져서 하나는 안정권으로 바치고 하나는 던질 거야. 이렇게 짜셔도 됩니다. 이번 시즌.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요 군 안에 어디에 들어가는지 보고 그 라인에 맞는 대학교들을 좀 찾아보면서 안정권을 좀 구성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옆에 백분위를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 수능에 납치당했어요. 이게 뭐냐면 수시에 합격하시면요. 수시에서 합격하시면요. 우리 아이는 정시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하세요. 그러면 수시를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수시를 포기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겁니다. 무조건 수시는 합격하면 정시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이제 납치당했다라 그래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2등급 대 초반 아이였는데요. 계산을 해갖고 국민대를 집어넣어서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100분위로 96점 갖고 온 거예요. 이러면 더 좋은 대학교로 갈 수 있는데 지원이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납치라는 게 있으니까 수시를 지원하실 때는 우리 아이 모평 점수 6월 모평과 9월 가채점을 잘 점검을 하시고 그걸 갖고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모평은 표점보다는 100분위 기준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표점은 어차피 바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 점수가 아닌 100분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정도의 우리 아이가 100분위가 나왔다라면 요 대학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요 대학교부터 한번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94점을 갖고 왔으면 중앙대나 이대나 경희대나 외대 여기부터 수시를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납치를 안 당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능 이후에 액션이 취해지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컨쇼가 수능 전에, 수능 후에 이렇게 면접 보는 날짜를 정리해서 컨쇼 입시자료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놨어요. 면접 일자 정리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서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나눠놨거든요. 예를 들면요, 제가 옆에다 붙여놨는데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하기 때문에 수능 전에 면접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아이가 만일 연세대학교 면접을 보고 왔는데 수능을 만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를 붙어버렸네 이러면은 연세대학교 가셔야 된다고요. 어머, 서울대 어떡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린다라면 그냥 면접을 후로 볼 수 있게끔, 그럼 안 가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가 수능 가채점을 해봤는데 되게 잘 봐왔어요. 그러면 면접 이후에 면접 있는 학교들은 안 가면 되니까, 그러면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조절하시는 것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00분위 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선에 걸려 있는지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과 전형을 보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제가 오늘 10시에 상담이 있어갖고요. 오늘은 9시 30분까지만 딱 해드리고 아마 딱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빨리 또 상담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제 시즌 10이 시작됐잖아요. 화요일이랑 목요일 날 저희가 라이브 방송하니까 화요일, 목요일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대1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